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원국이 오행을 고루 갖추었다면 어떠한 운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좋은 사주로 볼 수 있지만 너무 안정적이라 변화나 혁신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주 원국에 특정한 오행이나 십신이 없는 무자인 경우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한 오행이나 십신이 세 글자 이상인 다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한 오행이나 십신이 세 글자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주가 그만큼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사주 원국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지만 역으로 그만큼 역동성과 혁명성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행이 많은 사주와 십신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은 곡직, 즉 굽거나 직선이므로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긍정적이고 성격이 어진데요. 직업적으로는 학자나 작가, 기획, 광고, 발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목이 많은 반면에 토가 없거나 약하다면 재성이 약하다는 것이므로 재물 환경이 약하고요. 건강 면에서는 토가 비장과 위장을 상징하므로 이 장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이 많으면서 화가 없다면 심장과 소장이 약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부용신 면에서 볼 때 목의 기운을 제어하는 토운이나 목이 생해주는 화운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화가 사주 원국에서 많으면 세속적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화려하며 명랑하고 쾌활하지만 성급한데요. 하지만 예의를 중시합니다. 관상적으로는 머리가 큰 편이며 직업적으로는 사업가, 정치인, 방송인이 많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화가 많으면 그 사주에서의 토는 한난 조수부로 볼 때 불에 달구어진 흙의 형상이므로 별 쓸모가 없습니다. 화일간에서 토는 식상인데요. 식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몸이 고달프고 하는 일이 헛수고일 경우가 많습니다. 토가 많으면 재주가 다양하고 중재력이 있어 이해관계가 부딪힐 경우에는 잘 타협하고 해결책을 잘 구하는 스타일이지만 좀 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지에 진술충미의 토가 많으면 토는 12운성에서 묘이고 창고인 고에 해당하므로 돈을 땅에 꼭꼭 묻어두는 형국으로 부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친상으로는 상실의 인자도 되고 고질병 등 질병의 양상도 복잡합니다. 직업적으로는 토목, 농업, 공인중개사와 같은 땅과 관계가 깊은 일을 하며 토는 수를 극함으로 상대적으로 수가 약하게 되는데요. 신장, 방광, 생식기 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자가 화일간에 토가 많으면 역시 토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자식 잉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이 많으면 의리가 있고 결단성이 높아 혁명성이 크지만 시비를 즐기고 타협이 부족합니다. 또한 과묵한 편이지만 지나치면 말 재주가 없어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에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직업적으로는 군인, 외교관, 요식업, 유흥업, 금융업에 종사하기가 쉽고 건강으로는 골격이나 목, 머리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융통성이 많고 지혜로운 반면에 표리부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변동이 많을 수 있고 밤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 직업적으로는 무역, 외교, 숙박업, 유흥업 등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가 지나치면 약물 중독이나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고 음란할 수도 있습니다. 금과 함께 수가 약한 남자는 하는 일에 결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정 십신이 많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비견이 많은 사주는 또 다른 내가 많은 형국이라 분배나 경쟁의 논리에 강합니다. 승부욕과 경쟁심이 강해서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직업적으로는 군인, 경찰 등이 어울리지만 잘못 풀리면 조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부인이나 자녀의 풍파가 많을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일찍 만난 배필은 인연이 약해서 여러 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겁재가 많으면 경쟁을 넘어 약탈의 논리로 표현되고, 이로 인해 큰 재물을 당겨오는 힘이 강한데요. 하지만 배신을 하거나 당하기 쉬워서 대인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식시인이 많은 사주는 다재다능한 편이지만 실속이 없어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놀기를 좋아해서 유흥이나 소비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성을 극하여 용납하지 않으니까 역동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백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이 많은 사주는 준법 정신이 부족하고 행동성이 강해 생산이나 제조업 직종에 적합한데요. 반면에 건강면에서는 좀 약한 편입니다. 특히 여자는 자주 유산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을 극하는 상이라 배우자가 잘 되기가 힘듭니다. 편재가 많은 사주는 자신에게 딱 맞는 무대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전전하는 형국입니다. 어떤 장에서는 벌고 어떤 장에서는 잃는 투기성이 강하고요. 초가 삼간도 살아보고 대골집도 지어보듯이 재물의 굴곡이 심합니다. 인수를 파괴하니까 모친과 인연이 박하고 학문에 장애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부인의 활동성이 강해 부인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애인을 두어 스스로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제가 많은 사주는 배우자와의 인연에 애로가 많아 결혼을 여러 번 하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 일지에 편재가 있고 다른 곳에 정제가 있으면 항상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형국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을 일찍 하면 부부 인연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늦게 결혼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일지 정제가 있고 다른 곳에 편재가 있으면 바람을 피우되 가정은 지키는 구조라 오히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편관이 많으면 편관은 자기 자신을 극하니까 행동에 제약이 많고요. 또 비굴하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를 생하는 인수가 없다면 급사할 수도 있고요. 막리를 하는 형국이라 일은 많지만 보상은 적은 형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여자일 경우 남편 덕이 불안정합니다. 정관이 많은 사주는 피곤한 인생으로 일도 많고 직장의 변동도 많고요. 여자의 경우 늦게 결혼해야 남편 덕이 안정적입니다. 편인이 많은 사주는 성격 장애가 많은데요. 식상을 극함으로 행동에 제약이 많고 진취성이 약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일이나 인허가 업무에 적합할 수 있는데요. 공부 능력은 있지만 활동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인이 많은 사주는 조부모의 혜택이 있으나 이로 인해 성장에 장애 요소가 많고요. 학문에는 유리하지만 자기 중심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도덕성으로 행동에 제약이 있고 배우자 인연이 희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